안녕하세요. 장애인 운전 재활센터입니다. 운전면허 학과시험 대비 동영상 강의 12차 시입니다. 오늘의 주된 강의 내용은 주차 및 정차, 주정차 방법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념으로 주차 및 정차. 자, 안전표지 등에 의한 주차의 장소, 시간 및 방법에 따라서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라고 했는데, 자, 이게 도로의 가장자리에 보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황색 실선이 있고 황색 점선이 있습니다. 근데 황색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구역은 주차도 금지, 정차도 금지입니다. 근데 황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구역은 주차는 금지고 잠시 정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주차와 정차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간적으로 보면 5분을 초과하면 주차로 보고요, 5분 미만이면 정차로 보는데, 자, 5분을 초과한다는 얘기는 결국 이게 뭐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요, 즉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일반적으로 주차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일단은 황색 점선은 주차 금지입니다. 실선은 정차가 금지니까 정차보다 장기간 머물게 되는 주차도 당연히 금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합니다. 우측 가장자리에. 그 다음에 차도와 보도가 구별이 없는 도로가 있습니다. 주택가 이면 도로가 제일 대표적인 건데요. 자,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cm 이상의 거리를 두고, 거리를 둬야 됩니다. 이유는 보행도의 통행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버스나 택시 등이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해서 정류소 등에서 정차한 때, 이게 정차라고, 대표적인 정차입니다. 그리고,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주차를 할 때는 주차 브레이크를 확실하게 걸어 두셔야 돼요. 주차 브레이크. 자, 요게 이제 수동 변속기 차량은 오르막길에서는 1단, 내리막길에서는 후진기어고요. 자, 오토 자동 변속기는 P로 하시면 됩니다. P. 자, 그 다음에 주차 위반이 있습니다. 주차 위반. 자, 주정차를 잘못하게 되면 주차 위반 딱지가 붙고 과태료가 붙게 되죠. 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주차 위반 차에 이동이나 보관, 공고 매각, 폐차, 이 비용은 전부 다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차주가 주로 부담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 또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하더라도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10만원입니다. 2시간 이상 초과하면 12만원 이렇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9번입니다. 자, 주차에 해당되는 설명, 맞는 거, 주차입니다. 자, 승객을 기다리기 위해 계속하여 정지 상태에 있는 것은 주차에 해당된다. 자, 여기서 계속하여, 시간적으로 5분 이상, 이렇게 말이 있으면 좀 좋은데, 계속하여. 그러면 승객이 없으면 계속 기다리겠죠. 네. 그 다음에 시동을 끄고 차를 떠나. 자, 시동을 껐으면 즉시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차가 아니다가 아니라 주차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택배 차량이 화물을 싣기 위해 계속하여 정지 상태에 있는 거. 자, 화물을 싣기 위해서 싣고 내리는 게 완성될 때까지 차는 움직일 수 없겠죠? 그러니까 주차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승객이 타고 내리는 거, 잠시 멈춰서는 거, 이건 주차가 아니라 정차죠. 대표적으로 정차에 해당되는 게 버스가 정류소에서 승객을 타고 내리기 위해서 잠시 멈춰서는 거, 이게 대표적인 정차입니다.
자, 그러면 맞는 것은 1번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 다음에 390번입니다. 자,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50cm 이 규정은 구분되지 않은 곳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2번은 뭐 살펴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구분된 도로에서는 어디에?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한다. 네, 좋죠. 1m 띄운다. 그 다음에 편리한 곳에 정차한다. 이건 큰일 나죠. 그래서 1번이 맞습니다. 자, 391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가 어렵습니다. 자, 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로 알맞는 거. 자, 첫 번째 1번. 승용차 소유자는 3만원의 과태료. 3만원이 아니라 이거는 제가 경험상으로 예, 자, 압니다. 4만원의 벌금을 내셔야 돼요. 과태료. 승합차는 자, 7만원. 갑자기 뛸 이유가 없죠. 예, 5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간 내에 자,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자, 불이익은 없다. 불이익이 있겠죠. 뭐 때문에요? 네, 과태료에 가산금이 붙습니다. 가산금. 그 다음에 같은 장소에 2시간 이상 자, 2시간 이상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 과태료가 가중된다. 예, 과태료가 가중돼서 1만원을 더 추가로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392번입니다. 자, 주정차 방법이다. 그죠? 자, 1번. 야간에는 도로에 주차할 때 안전표지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아니죠. 안전표지에 맞게 정차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경찰 공무원의 지시를 따를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어도 주정차할 수 있다. 이 경찰 공무원의 특수한 어떤 공무집행과 관계 있는 부분이니까 주정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안전지대에 주정차 하시면 안되죠. 그 다음에 승객이 승차할 경우 정차는 가능하지만 주차는 할 수 없다. 주차도 가능합니다. 버스 정류장에 보면 자, 승객이 많을 경우에는 5분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2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393번입니다. 자, 요즘 오토 차량으로 운전하는 분들이 많아서 요 소동 변속기 차량 이거 주차와 관계된 부분에 문제가 쉽진 않습니다. 자, 내리막길에 주차하는 방법이다. 가장 바람직한 거 1번 주차 브레이크만 당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조금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내리막길입니다. 차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2번에 1단 기어를 넣고 1단 기어는 앞으로 전진하는 거니까 내려갈 우려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리막길이 아니라 오르막길에 주차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핸들을 도로 방향으로 돌려놓는다 그런데 도로 방향이 아니라 이렇게 내리막길에서는 도로 반대 방향, 그러니까 즉 보도 방향으로 보도 쪽으로 돌려놓는 게 안전을 위해서 좋습니다. 그 다음에 후진기어를 놓고 내리막이니까 후진기어 당연히 주차 브레이크는 채워야 되겠죠. 핸들은 보도 쪽으로, 그리고 경사가 심하면 뒷목까지 이렇게 해놓고 주차를 하시면 상당히 안전한 주차가 됩니다. 4번입니다. 그 다음에 394번입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문제 나왔습니다. 황색 점선. 자, 이거는 좀 전에 개념 문제 할 때 말씀드렸죠. 정차는 가능한데 주차는 금지된다. 요겁니다. 2번입니다. 황색 실선이다. 주차와 정차 모두 금지한다. 그 다음에 395번입니다. 주차가 금지되는 거. 요 주차가 금지되는 곳. 어딜까요? 1번에 노상 주차장. 주차하려고 만든 곳이죠. 그 다음에 주차구역. 주차하려고 만든 곳입니다.
그 다음에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자, 이런 거 보시면 이 골목길 모퉁이 이런 데다가 주차하시는 거 상당히 좋지 않죠. 도로의 모퉁이. 그 다음에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역시 주차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3번에 해당되는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주차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속 여부를 떠나가지고요. 그 다음에 396번입니다. 이런 문제도 쉽지 않습니다. 자, 정차 금지 장소로 만든 거. 자, 첫 번째 부분에 보니까, 자, 10m 이내에 다리 가장자리로 고개 정상으로부터 10m 이내, 안전지대, 자, 사방으로부터도 10m 이내, 예. 그 다음에,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전부 다 이게 이렇게 10m 되어 있는데, 어디는 정차하면 안 될까? 따져보면요. 3번의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10m 이내는 주정차 모두 금지가 되는 지역입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이런 문제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397번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주차 위반에 대한 설명으로 만든 거 두 가지. 자, 예.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하는 자가 장애인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자,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한다. 그러니까 10만원에, 그 다음에 2시간 초과하면 12만원이었죠. 그러니까 20만원 이하에 포함됩니다. 자, 약간은 애매하지만 크게 틀리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는 누가 타고 있더라도, 아니죠. 장애인 본인이 타고 있어야 되죠. 아니면 1급에서 3급까지 중증 장애인이면 장애인 본인이 아니더라도 장애인이 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차금지 장소에 주차하는 경우만 단속 대상이고 주차 방법 위반의 경우는 단속 대상이 아니다. 주차 방법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견인, 주차 위반으로 견인, 비용은 차의 사용자가 부담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4번이 정답입니다. 398번입니다. 운전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두 가지. 운전자의 준수사항입니다. 승객이 문을 열고 내릴 때 승객이 안전책임이 있다. 승객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자, 물건 등을 사기 위해 일시 정차하는 경우에도 시동을 끈다. 예. 빨리 자기가 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 흥정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전자는 차의 시동을 끄고 안전을 확인한 후 차의 문을 열고 내려야 한다. 예, 시동 끄고 안전 확인. 맞죠? 그 다음에 주차구역이 아닌 경우에도 누구라도 즉시 이동이 가능하다. 운전할 줄 모르는 사람 아무나 이동이 가능하도록 자, 조치를 해 놓는다면 그게 상당히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과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99번입니다. 급경사로입니다. 급경사로. 오르막, 급한 오르막이나 내리막입니다. 자, 연석이 있는 경우 내리막길에서는 자, 연석의 반대 방향으로 핸들을 유지한다. 급경사로입니다. 연석이라는 건 도로 차도와 보도에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로 이렇게 해놓은 구역을 이 도를 연석이라 합니다. 이런 구역을. 그러면 이 경우는 내리막길에서는 연석의 반대 방향이 아니라 연석 방향입니다. 반대 방향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 2번에 보면 연석이 없는 경우 앞바퀴의 방향을 보도 쪽으로, 예, 보도 쪽으로, 차도 쪽이 아니라 보도 쪽.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를 확실히 채우고 괸목을 사용한다. 주차 브레이크, 괸목. 예, 급하니까. 그 다음에 연석이 있는 경우 오르막에서는 연석, 자, 이번에는 연석, 오르막에서는 반대 방향입니다. 오르막에서는 반대 방향입니다. 오르막길은 연석 반대 방향, 내리막길은 연석 방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과 3번입니다. 이런 문제가 자,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400번 문제입니다. 자, 주정차 방법, 주차와 정차하는 방법.
맞는 거 두 가지. 자, 정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세워야 된다. 우측 가장자리 맞죠? 그 다음에 안전표지로 주정차 방법이 지정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방법에 따를 필요가 없다. 그러면 뭐 때문에 안전표지 만들었습니까? 이런 건 말이 아니고요. 자, 수동 변속기 차량의 경우 기어를 1단 또는 후진에 넣어두기만 하면 된다. 아닙니다. 저는 기어만 넣는 게 아니라 주차 브레이크도 채워셔야죠. 그 다음에 경사진 도로에서는 괸모 갖춰두면 더욱 안전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1번과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01번입니다. 주차에 해당되는 거. 주차에 해당되는 거. 자, 차량이 고장나서 계속 정지하고 있다. 고장났으니까 계속 정지한다. 자,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러면 이건 당연히 주차입니다. 위험을 방지를 위해서 일시 정지했다. 순간적으로 서 있는 거죠. 정차라 봐야죠. 그 다음에 5분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자, 운전자가 차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즉시 운전할 수 없습니다. 즉시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 여부와 관계없이 주차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과 3번이 주차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02번. 자, 아까 주차니까 이번에는 정차에 해당되는 게 과연 뭘까? 자, 여기 보면 손님을 태우기 위해 계속 정지 상태에서 계속 이건 주차죠. 그 다음에 화물을 시키기 위해 운전자가 차를 운전자가 차를 떠났으면 즉시 운전할 수 없습니다. 즉시 운전할 수 없으니까 이 두 가지 경우는 주차입니다. 주차. 그 다음에 신호대기, 신호등 때문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정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행인에게 길을 묻는 거, 차를 정지하고 차 안에서 이런 경우는 정차에 해당됩니다. 3번과 4번입니다. 즉시 이동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냐? 5분을 초과했냐? 그렇지 않냐? 자, 그 다음에 자, 403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도 어렵습니다. 자, 정차를 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든 거 두 가지. 자, 1번에 보면, 자, 교차로 가장자리로부터, 자, 교차로에서 주차를 또는 정차를 하시려면 최소한 5m 이상은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9m니까 정차가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2번, 횡단보도로부터 9m. 자, 이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주변에 주차를 하시려면, 정차를 하시려면 10m 정도의 거리를 띄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소화전으로부터의 9m. 자, 소화전으로부터 9m. 이것도 역시 소화전으로부터 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지대, 아까 얘기했습니다. 10m.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죠. 이것도 틀렸고요. 그래서 1번과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404번. 이런 것도 어렵습니다. 주차가 가능한 장소. 자, 1번, 횡단보도로부터, 이거는 10m입니다. 아까 정차가 가능해야지 주차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재 경보기. 이거 중요합니다. 화재 경보기. 불이 났을 때, 자, 알리는 거니까 이거는, 자, 3m 이내에는 주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 7m니까 가능하죠. 그 다음에 소화전으로부터, 소화전, 아까 살펴봤죠. 돌부분 소화전으로부터 이거는 5m입니다. 그러니까 7m니까 가능하죠. 자, 안전지대는 이거는 10m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2번과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런 게,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자, 2번과 3번. 자, 그 다음에, 405번 가겠습니다. 자, 전방에 교차로에 접근 중이다.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자,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쭉 일어서 있고, 자, 전방에 요 표시를 보면, 노면 표지를 보면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여기에 전방에 자, 횡단보도가 있다는 예고 표기도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드는 사람. 주차된 차량들이
자,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뛰어드는 사람, 무단 횡단하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줄이는 거 좋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위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속단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횡단보도상에 보행자가 보이지 않은 거, 반대편 주행 중인 차량에만 집중한다. 아니죠. 횡단보도상에 사람이 지금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갑자기 출발할 가능성이 없다. 이것도 속단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황색으로 바뀌는 순간이므로, 신호가 언제 황색으로 바뀌는 순간이므로 속도를 줄인다. 속도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렇게 주차된 차량들이 일렬로 쭉 늘어서 있을 경우 사각지대를 만들기 때문에, 차량에 의한 사각지대를 만들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는 게 안전운전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1번과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406번입니다. 자,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버스가 서 있네요. 정류장에. 그 다음에 여기에 택시로 보이는데, 이 택시로 보이는 차들이 중앙선을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안전지대입니다. 노란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자, 1번 하나 살펴보셔야죠. 그 다음에 여기 우측 가장자리 보니까 황색 점선으로 되어 있죠. 점선. 그러니까 정차는 가능하고 주차는 불가합니다. 자, 1번. 자, 주차와 정차가 금지된 도로이므로 정차 가능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1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우측 전방에 승용차 옆을 지날 때 차문을 열고 나오는 사람, 잠시 정차에 있는 앞에 자, 흰색 차 있었죠. 차문을 열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행한다. 좋죠. 그 다음에 3번. 반대편에서 주행하는 택시들은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이므로 경운기를 사용하여 경고한다. 제가 경고를 한다 그래서 택시 운전사들이 제 말을 들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좌우측 보도 위에 보행자가 뛰어나올 수 있으므로, 특히 왼쪽에 버스 정류장에 서 있을 때 승객이 버스 앞이나 버스 뒤로 무단 횡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줄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의 속도를 높인다. 위험한 운전이 되겠죠. 그래서 2번과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407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도로 상황인데, 자, 이 도로 상황을 보시면 이렇게 주차되어 있는 차도 있고요. 자, 무엇보다 전방에 자전거를 타신 분이 있습니다. 이 자전거가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저희는 운전하는 입장에서 속단할 수가 없습니다. 자, 1번. 자전거가 갑자기 도로 중앙 쪽으로 들어올 수 있으므로, 자, 자전거의 움직임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앞 우측의 차량은 주차되어 있어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없다. 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은 사각지대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도 어느 정도는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한적한 도로이므로 좌우측 상황을 무시하고 진행한다. 굉장히 속단하고 위험한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한다. 자전거와의 안전거리, 자전거 어디로 튈 줄 알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운기를 올린다. 자전거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래서 1번과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408번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운전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자, 우측에도 이렇게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있고요. 좌측에도 이렇게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굉장히 위험한 요인이 많습니다. 첫 번째, 여기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 때문에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중앙선을 넘으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자, 요 중앙선이 있다는 거 보면 마주오는 차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주오는 차.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중앙선을 넘어서 주차된 차들 때문에 넘어올 때 제일 위험한 거 첫 번째는 반대편 차입니다. 반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요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시야 확보를 전부 다 방해를 합니다. 특히, 자, 사람, 그 중에서 키가 작은 어린이. 이 어린이들이 주차한 차들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자, 어떤 게 위험하냐면, 이렇게 주차되어 있는 차들 중에 갑자기 차 문이 열립니다. 차 문이 열리면서 사람이 내리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갑자기 출발하는 차가 있습니다. 주차장에 있는 차들 중에서 출발하는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위험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반대편에서 직진해 오는 차. 그 차도 중앙선을 넘어오고 저도 중앙선을 넘어오기 때문에 적당히 피할 수 있는 위치를 잘 판단하시면서 서행하셔야 돼요. 두 번째, 제일 위험한 거죠. 어린이, 사람, 튀어나옵니다. 갑자기 차문이 열리는 경우도 있고요. 갑자기 출발하는 차들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시면 이렇게 한 줄로 양편이나 한쪽 편에 일렬로 주차되어 있는 차들 사이에 어떤 위험이 있을지 충분히 예상을 하시면서 안전 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십시오. 1번. 주차된 차량 중에서 갑자기 출발하는 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갑자기 출발하는 차, 아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 금지 구역이긴 하나, 흰색 뒤에 공간이 있으면 주차하면 된다. 주차 금지 구역인데, 주차를 하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자, 도로교통공단에서 이런 걸 답으로 채택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3번, 반대 방향에서, 자, 이거 위험하다 그랬죠. 우측으로 피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뒤따라오는 차 빠르게 통과한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먼저 중앙선을 넘는다. 이런 것도 문제고요. 신속히 통과한다. 이런 것도 문제입니다. 신속히 속도를 낼 수 있는 구역이 아닙니다. 자, 1번과 3번입니다. 자, 한 문제지만 이 문제는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그 그림은, 그 사진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409번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중요한 거는 학교 앞 횡단보도입니다. 학교 앞 횡단보도. 여기 있네요. 횡단보도. 자, 학교라 그랬지 어떤 학교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밑에 길바닥에 뭐라 이게 써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거의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쪽에 있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자, 주차는 가능하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 불가합니다. 그 다음에 보행자의 움직임에 주의하면서, 맞죠? 빠르게 안 되죠. 30km. 그 다음에 정차는 가능하다. 주차도 불가하고 정차도 불가합니다. 그 다음에 횡단할 때 일시정지한다. 이건 당연히 일시정지 하셔야죠. 그래서 2번과 5번입니다. 지난번에 풀어본 어린이 보호구역과 나름대로 관계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410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자, 보시면 앞에 청소년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일렬로 이렇게 나란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차들이 주차되어 있죠. 자, 1번 경운기를 지속적으로 올려, 자,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는 운전입니다. 2번 주차된 차에 차문이 갑자기 열리는 경우, 사람이 내리는 겁니다. 3번 공회전을 강하게 이겁니다.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 사람에게, 보행자에게 위협을 주는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보행자나 자전거가 전방에 가고 있을 때 이어폰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안 들립니다. 뒤에서. 그래서 거리를 유지하며 사용한다. 사람 뒤를 일단 따라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요즘은 잘 비켜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길 장애로 피하면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는 구역이 아닙니다. 양쪽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은 2번과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11번입니다. 자, A 차량. 이 A차가 제 차인데, 출발할 때 뭐가 가장 위험할까요? 딱 보니까 밑에,
자, 일렬로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방 좌측은 좁은 도로입니다. 이쪽에 좁은 도로. 그 다음에 먼 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가 있습니다. 이 차 얘기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A차인 제 차 뒤에 아이들 두 명이 열심히 소꿉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들은 놀이에 열중하고 있기 때문에, 예, 차가 출발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 앞차와의 공간이 없으면 후진을 하게 되는데, 바로, 아이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내 앞에 주차된 화물차 앞으로, 화물차 앞에 화물차가 있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안 되죠. 그래서 갑자기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경우 제가 좌측으로 꺾으면서 가면서 그 사람과 접촉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요겁니다. 놀이에 열중하고 있는 어린이. 그래서 1번과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412번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편도 1차로 도로인데, 자, 이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일렬로 쭉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을 밟으면, 근데 다행히 중앙선은 황색 점선이죠. 그래서 중앙선을 넘을 수는 있지만, 일단은 반대편에서 오는 차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좀 전에 살펴봤던 문제처럼 이렇게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 사이에서 갑자기 차문이 열리거나 차가 출발하거나,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 사람, 특히 이 차보다 키가 작은 어린이가 튀어나올 때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보시겠습니다. 자, 1번 고장으로 방치된 차. 이 차는 뭐 전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크게 무시하셔도 돼요. 2번 중앙선을 밟았다는 얘기는 이미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반대편에서 오는 차와의 충돌 위험 생각을 하셔야죠. 그 다음에 3번 주차한 차들 사이에 튀어나오는 어린이.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2번과 3번. 자, 그 다음에 413번입니다. 주행할 때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자, 주택가 골목길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좌측에 이렇게 주차한 차들이 쫙 있죠. 그 다음에 우측 골목에서 이 공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이들이 공놀이를 하다가 공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공으로 튀어나온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을 하셔야죠. 그리고 주차된 차량 사이에 어떤 상황이 만들어질지는 자, 예의 주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보니까 공을 주로 어린이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내 앞으로 걸어올 수 있으므로 우측 가장자리. 이거는 계속 주행한다. 자, 문제가 있습니다. 주의하지 않아도 된다. 아닙니다. 주차한 차들도 자, 주의를 하셔야 돼요. 어떤 위험이 도사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운기를 울리며 달려오는 속도 그대로. 역시 경운기 속도를 줄이지 않은 거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주차된 차량 중에 갑자기 출발하는 차. 예, 그 차는 위치로 볼 때 저하고 제가 오는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이기 때문에 정면 충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1번과 5번이 위험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14번입니다. 주의해야 할 가장 큰 위험 요인은 뭘까? 자, 이게 도로 상황에 보니까 자, 우측에 골목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좌측에 골목길이 있습니다. 요 부분입니다. 근데 건물에 의해서 요 골목길에 어떤 상황인지 뭐가 튀어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후방에 자전거, 뒤에 자전거 한 대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 뭐가 위험할까요? 1번 급제동하는 후방 자전거와 뒤에 자전거가 갑자기 섰다. 저한테 위협을 가할까요? 그 다음에 2번 주차되어 있는 승합차. 예, 이게 위험할까요? 주차장에서 급 출발하는 승합차. 이게 위험할까요? 3번이 훨씬 더 위험하죠. 그 다음에 주차장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 제가 그 사람을 뭐 이렇게 접촉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좌측 골목길에서 튀어나올 수 있는 어린이. 예, 골목길에서 뭐가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골목길이니까. 그래서
3번과 5번이 위험 요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15번입니다. 자, 전방에 주차 차량, 택배차라고 보이죠?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중앙선이 황색 점선으로 되어 있네요. 자, 가장 안전한 운전 행동 두 가지가 뭘까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전거 타는 사람 입장에서도 보면 이 택배 차량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우측으로 가기는 힘들고 이렇게 같이 중앙선을 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택배차가 차량이 큽니다. 크기 때문에 어떻게 전방의 시야 확보가 잘 안되는 사각지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택배 차량 앞으로 보행자 등 보이지 않는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렇죠, 사각지대니까 최대한 속도를 줄이고 위험을 확인하며 통과한다. 그 다음에 2번 반대편에서 차가 오고 있기 때문에 반대편에서 차가 오는데 빠르게 앞지르게 하다 보면 정면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어가야 할 때 경운기나 전조등으로, 그렇죠, 이럴 때 쓰는 겁니다. 나의 위치를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와 같이 중앙선을 넘을 수 있으므로 좌측 도로의 길 가장자리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한 왼쪽으로 꺾으라는 얘기인데 중앙선을 많이 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택배 차량으로 시야가 가려져 있으므로 시야 확보를 위해 속도를 줄이고 미리 넘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앙선을 넘게 되면 최소한의 구역으로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번과 3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태까지 풀어본 문제와 달리 경운기를 올리거나 전조등으로 번쩍번쩍 하면서 전조등을 사용하는 거, 이게 지금까지는 거의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 나의 위치를, 나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의 경우이니까 이런 경우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히 이 문제에서는 경운기 사용이 정답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416번입니다. 다음 같은 도로 상황이라고 있습니다. 자, 요게 저 그림 보시면 주차된 차가 있고요. 왼쪽에 자전거가 있고 저기 길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좌측 방향 지시등을 켰으니까 저는 이렇게 가게 되는 게 원칙이죠. 속도는 20km니까 그렇게 빠른 속도는 아닙니다. 자, 1번. 자, 우측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으므로 주차 차량들과 거리를 두고, 너무 주차 차량에 바짝 붙어서 움직이면 위험합니다. 차들의 움직임 여부를 확인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가 갑자기 차 앞으로 들어올 수 있으므로 자전거보다 먼저 나아가지 않는다. 자전거는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신속히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다소 속도를 높여준다. 뒷차를 너무 신경 써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좌회전을 할 수 있으면 자전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앞에 자전거가 움직이고 있으면 굉장히 운전할 때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417번 안전표지 문제죠. 자, 주차 금지 그리고 견인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견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번이 정답입니다. 끌고 가겠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418번입니다. 역시 주차 금지인데 여기 보시면 밑에 주차 허용입니다. 언제? 공휴일. 그래서 공휴일에는 주차할 수 있다. 몇 시부터? 6시부터 새벽 6시부터 10시까지 구간은 160m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외 조항입니다. 그래서 2번입니다. 그 다음에 419번입니다. 자, 주차 금지 표지판이죠. 그래서 화물을 싣기 위해 잠시 주차할 수 있다. 주차 금지인데요.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일시적으로 정차할 수 있다. 주차는 금지인데 정차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420번입니다. 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자, 주차 위반.
자, 경찰서장은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하여 차의 주차 방법을 스스로 변경할 수는 없다. 차의 주차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등이 지정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 견인한다 그러죠. 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주차 위반 차량을 이동시킨 경우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그 이동 장소에 가서 차를 보관료까지 해가지고 견인비 보관료까지 해가지고 냅니다. 그 다음에 보관 의무는 없다. 그러면 차가 망가져도 상관없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2번과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상으로 주정차와 관계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